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 56분경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SEC가 어제 리플 측에게 2022년, 2023년 재무제표와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기관 대상 계약서 및 수익에 대한 자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리플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하루 만에 리플이 이런 SEC의 강제 집행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답변서였는데요. 왜 이렇게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했을까요? 그 이유는 SEC가 판사에게 제출한 내용에는 리플에 대한 거짓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정정 요청과 함께 판사가 판결하는데 SEC의 그런 정보를 절대 참고하지 말라는 의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SEC는 이런 법 앞의 위선, 어떻게 보면 법 위에 SEC가 있다는 행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짓 진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EC는 리플이 기소된 이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무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와 정반대로 리플은 SEC의 요청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구체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SEC의 거짓 진술이죠. 두 번째 SEC의 거짓 진술은 리플이 최근 진행 중인 집단 소송, 자키노프 대 리플 소송,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SEC는 해당 집단 소송 때문에 리플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플의 모든 XRP 판매 계약을 이미 목록화하고 정리해 두었다고 주장했는데, 리플에 의하면 리플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리플은 현재 집단소송 관련해서 리플의 XRP 판매 계약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EC가 요청하는 자료는 투자 계약과 관련이 없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리플은 주장합니다. 공급업체, 컨설턴트, 독립계약자, 보조금, 기부금과 관련된 계약을 모두 포함해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ODA 계약 이상의 것을 SEC가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재 리플과 SEC 소송은 양 당사자가 구제책과 관련해서 합의 단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SEC는 어떻게든 리플에게 벌금을 많이 얻어내고 리플이라는 회사에 치명타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고요. 리플 입장에서는 이런 SEC의 행보에 분노와 함께 전투적인 자세로 상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흙탕 속의 싸움이다. 전혀 생산성이 없는 싸움이다. 라고 보여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2020년 5월 이후에 프로그래밍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판매는 ODA 고객과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거래는 에스크로의 락업과 언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서는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약식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기관에 대한 XRP 판매에 대해서 증권거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을 SEC가 자연스레 기소 이후 리플의 판매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리플이 프로그래밍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ODA 서비스를 위한 판매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저는 이 두 가지를 판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판결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EC가 리플의 기소 이후 판매 관련 정보들과 재무제표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리플의 ODA 판매를 일단 제쳐놓고서라도 혹시라도 리플의 불법적인 판매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 그리고 ODA 판매라고 할지라도 불법으로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없을까 하는 말 그대로 리플에게 어떻게든 스크래치를 내고 파이낸셜적으로 SEC 승리를 가져오고 싶은 심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리플이 뒤에서 정말 덤핑과 같은 불법적 행보를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당 소송의 근본 쟁점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SEC의 의구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 소송을 질질 끄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들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데 사활을 걸기 위해서 요청서에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더 잘못된 행위로서 그것은 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플에서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오늘 2024년 전망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2024년 SEC 패소로 이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공식 X를 통해서 리플 XRP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제미니의 공식 계정에서 나온 관련 소식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가 24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것이며 그 이상으로 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가 SEC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정이면 결국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도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 역시 인터뷰에서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연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상 겐슬러가 비트코인에 한정을 한 이유가 비트코인을 미증권 상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되었으니 이더리움도 될 것이다. 이것보다는 코인베이스 소송과 바이낸스 소송에 의해 결과 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등과 같은 미등록 증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판사가 기각을 한다면 사실상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절할 명분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높은데 XRP 현물 ETF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XRP는 SEC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대는데요. 그런데 SEC가 항소를 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법적으로 상품으로서 명확성을 가진 것은 XRP 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과 XRP를 1대1로 비교해서 이더리움은 되고 XRP는 안 된다는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냥 XRP 자체만 놓고 XRP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SEC가 그것을 승인해 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것은 말은 되는데 이더리움은 되는데 XRP는 안 된다. 라는 접근 방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더리움이 되면 XRP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명확성을 가진 것은 XRP 뿐이고 현재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겐슬러가 어떤 명확성을 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XRP가 되면 오히려 이더리움도 상품이라고 좀 더 확대하여 가정하게 되면 되는 거겠죠. 누구나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승인의 기준이 규제권자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에 비롯한 명확한 기준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그 기준에 의한 비교 추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